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법률 하나를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에 혹시 이런 사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허위 신고 처벌 대폭 강화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는 신고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신고, 화재 신고, 아니면 119죠. 119 화재 신고, 112 범죄 신고, 또는 또 다른 행정기관에 이웃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가 위법사항을 하면 또 전화나 아니면 문서로 이렇게 신고하는 우리나라 신고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 허위 신고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그 행정력이 손실을 봅니다. 시간상 아니면 금전상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위 신고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특히 화재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해서 차량이 소형 차량부터 지휘본부부터 이제 펌프, 그러니까 큰 차량에 물탱크를 움직이는 차량, 대형 차량 2대, 3대씩 움직여서 사다리차 등등을 움직여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신속히 천천히 또 이렇게 여유를 두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항상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119 신고만 떨어지면 즉시 현장이 어디 위치 확인한 후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한 번씩 겪어본 거죠. 왜냐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계속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좀 양보 좀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이렌 소리를 계속 울리면서 가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자, 허위 신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화재 신고나 아니면 범죄 신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신고를 할 때마다 허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20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이런 사실도 사실은 얼마 부과된지도 아직도 여러분 정치자께서는 모르고 계신 분도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태료가 허위 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이 기본 과태료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면 또 거기에 대한 부과로 또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거 아니면 허위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이건 상식이지만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법은 무엇이냐면 119 구조 9급에 관한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9가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112 범죄 신고. 자, 119 구조 9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짓 신고를 한 기관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면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게 소방 화재 신고죠. 소방기관. 또 그 다음에 경찰서나 112 관련 행정기관. 또 기타 많죠. 산림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방기관이나
및 관련 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이면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행일은 이미 2021년 1월 2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된 걸 이제 와서 방송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요청이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너무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기꺼이 동의해서 지금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위신고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확실히 허위신고가 아니기를 사실만을 신고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고 문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고 문화를 권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옆집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옆집에 건물을 졌는데 이 법, 그러니까 건물을 좀 옥상을 좀 달아냈다든가 아니면 옆에 베란다를 달아냈다든가 어쨌든 이런 거, 또 음식점을 위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위법사항이 보이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죠. 물론 전화 신고도 되고 또 문서 신고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를 할 때는 신고를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발설하게 되면 그 신고받은 담당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신고를 받은 담당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고 문화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허위 신고를 하면 이제 그만큼 행정기관에 시간과 인력과 경비 또 화재 같은 거는 만약에 소방차가 하나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휘본부 이제 집차부터 해서 지휘본부 소형차부터 해서 사다리차 해서 대형 차들이 큰 화재가 큰 데는 사다리차 큰 데는 6, 7, 8, 9대까지 1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로 된 데는 몇 대 가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장비들 이 사람들은 소방관들은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19 전화만 떨어지면 바로 출동합니다. 왜냐하면 단 1분이라도 빨리 가야 그만큼 우리 시민의 재산이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9가 좀 확대되어서 사람이 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찾아뵙기도 그러니까 택시 부르기도 그럴 경우 신고하면 또 119 차량이 와서 또 병원까지 안내하고 이 정도로 우리 신고 문화가 지금 활발히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과태료를 허위 신고가 됐으면 과태료를 200만 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2021년 1월 21일부터 2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고로 인해서 어떤 더 큰 원인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까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 문화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고할 때는 상당히 좀 확실한 것을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는 지금 신고 문화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불안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신고는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하면 그 공무원이 분명히 본인한테 얘기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같은 동네에서 옆집에 살 수도 없잖아.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신고 문화가 없어지면 상당히 그 공적인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인원과 더 힘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법을 좀 강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강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신고를 도저히 불안해서 신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복이 분명히 알려질 거고 언젠가 알려질 거고 알려지면 나한테 보복이 올 텐데 이거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못하는 경우를 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신고하기가 불안하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변호사가 내용을 듣고 그분이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합니다. 변호사니까 대신 관청 대신에 받았으니까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신 변호사가 신고를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고에 대한 신상은 절대로 밝혀질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변호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거기 공공기관에서 관련 기관에서도 소방서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가고 신상 명세는 변호사만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허위 신고 문화가 우리나라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 신고 문화로 이익을 경제적인 창출로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신고는 크고 작은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주했다고 해서 자기도 관련도 없는데 음주했다고 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뭘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신고하고, 노래방에서는 또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했다 해서 신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이 노래방 가서 그 도우미를 요청해 놓고 이제 나올 때 잘 놀다 나오면서 기분이 잠깐 상하면 또 나가면서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고 문화가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례를 들어서 노래 연습장 같은 데 보면은 본인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해놓고 불러주니까 잘 놀고 가다가 계산하는 데서 조금 차이가 나면 나가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여기서는 좀 잘못된 게 있는 게 양벌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업주는 처음부터 그 도우미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자꾸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위가 없다가 범위를 유발시킵니다. 손님이. 그래 놓고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정기관의 처벌은 신고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신고당한 사람, 그러니까 도우미를 제공했던 사람만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연습장 같으면 도우미를 소개를 했다. 그러면 40일간 영업정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신고 문화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위법하고 싶은 범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위를 유발시켜서 범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유발시킨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사람은 무관하고 신고당한 사람은 처벌받는다. 이거는 좀 후진국 그 법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그 신고 문화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번졌습니다. 뭐 이거 신고 문화를 일일이 하다 보면 몇 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점은 앞으로 범위를 유발케 한 사람까지도 같이 처벌을 해야 이 신고 문화가 정말 정착되어서 국가나 개인에게도 서로가 유익한 그 신고 문화가 계속되었으면 유지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더 좋은 유익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